마스크 벗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사진 찍으세요. 네. 그리고 첫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너와 나 연출한 조현철입니다.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와나가 작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10월에 첫 상영이 되었고 12월 달에 서울동인영화제에서 두 번째 상영이 되었고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혹시 부산이랑 서독제에서 영화 보신 관객분 계시면 우와 한 5분의 1 정도 되는 분들이 세 번째 오늘 보고 계신데 오늘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세 번째 보신 분들 좋았나요? 더 좋았어요? 네. 조현철 감독님 영화 몇 번 보셨어요? 네. 모르겠는데 셀 수가 없는데. 어쨌든 오늘은 또 특별한 자리인 게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이 이제 4월이 돼요. 4월이 몇 시간 안 남은 시점에 이 영화를 본다는 것도 의미가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세월호를 다룬 또 다른 영화 장기자랑이 인디스페이스에서 개봉을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여기서도 행사가 있다고 하니까는 많이 찾아와 주셔서 그 영화에도 응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 보고 오셨죠? 장기자랑. 네, 저 두 번 봤습니다. 뭐 추천의 말 같은 거 하실 수 있나요? 네, 예상외로 많이 웃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정말 재밌는 영화인가 보군요. 네. 저도 이렇게 많이 웃을 수 있다고 하는 거 보면 아주 재미있는 영화니까는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너와 나가 이제 올해 하반기에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정식 개봉을 또 기다릴 텐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은 관객분들이랑 더 많은 상영관에서 이 작품 만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현철 감독님을 배우님으로도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고 같이 이렇게 관객과의 대화 자리를 해본 적도 몇 번 있었는데 단둘이 이렇게 무대에 올려진 게 처음이어서 매우 불안하고 매우 고통스럽고 매우 설레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많이 하실 거죠? 네. 네. 이게 망한 것 같아요. 오늘 망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저도 이 영화를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봤는데 부산에서 처음 보신 분들 아마 비슷한 감상이셨을 것 같은데 되게 오래 갔어요. 영화에 대한 어떤 잔상들이 굉장히 오래 갔고 영화 보고 난 지 몇 주가 지나고 나서도 어떤 장면들이 좀 불쑥불쑥 떠오르기도 해가지고 저한테는 좀 안 까먹어지는 꿈 같은 영화기도 해요. 되게 복잡하고 아름답고 마음도 아프고 그러면서 되게 어떤 부분에서 해소가 되는 부분도 있었던 되게 영화적인 체험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이제 40대다 보니까는 10대들의 이야기를 10대 분들이 어떻게 볼지도 영화 보자마자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 조현철 감독님도 10대는 아니니까 어떻게 이런 어른이 이렇게 10대 이야기를 정확하게 잘 쓸 수 있었을까 그리고 연출할 수 있었을까도 되게 궁금해졌는데 먼저 감독님 어떻게 이 이야기 그렇게 빙의한 것처럼 여고생에 잘 만드실 수 있었는지 비결이 있다면 어떤 거였을까요? 일단 뭐 제가 애새끼라 가지고 공식 석상인데 그런 것도 있고 취재를 많이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학원 강의 같은 것도 나가서 애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좀 보려고 하고 배우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나눴었죠. 대사를 고치면서. 그러면 진짜 학원가에서 이렇게 취재를 직접 하신 거예요? 그것도 사실 한 2달 하고 그러고 나서 뭐 애들한테 일기를 쓰게 했죠. 영화에 나중에 쓸지도 모르는데 혹시 일기를 좀 되도록이면 상세히 써줄 수 있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냥 애들 노는 거를 그냥 좀 관찰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감독님도 일기 같은 거를 쓰셨네요. 예, 그 당시엔 좀 자세히 많이 썼었죠. 그러면 저희가 개봉하면 그 일기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아니요, 그 보여줘야죠. 개봉하는데 지금 조현철 감독님의 장편 영화가 개봉을 하게 되면 첫 장편 개봉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당연히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보여줘야겠죠? 관객이 원하면? 아니요. 역시 쉬운 남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조현철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든 제작사를 설득해서 일기의 부분이라도 개봉 때 공개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취재를 통해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생생한 장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작품이 20대가 보는 게 다를 것 같고 30대가 보는 게 다를 것 같고 또 다른 연령대가 보는 게 되게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로 또 어떤 단면들을 되게 동시에 떠올리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울게 되는 영화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열이 된 상태에서 울리는 영화가 아니라 그냥 되게 다른 지점에서 우는 걸 또 극장에서 목격을 하기도 했고요. 감독님 혹시 본인이 만든 작품 보고서 눈물 흘릴 정도로 감정이 복받으셨던 적이 있는지. 그렇게 네 울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제 상태가 어떠냐면 약간 이게 영화에 완전히 빠져 있다가 제가 한 6년, 7년 빠져 있다가 지금 막 나와서 취한 게 깬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얼마 전에 저기 해외 영화제 가서 영화를 다시 봤는데 좀 손봐야 될 부분들도 이제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쓸 당시에는 되게 엄청 취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거리감이랄지 좀 지금 이 순간도 좀 멍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 저는 이런 자리에 이렇게 취해 있을 때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 해외 영화제 반응은 어땠어요? 해외 관객들 어떻게 보던가요? 글쎄요, 그냥 스치듯이 갔다 와서 근데 네. 이걸 아시는 분들은 좀 깊이 이입을 해서 보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그러니까 한국 관객들이 느끼는 것만큼 그런 어떤 반응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해외 관객들은 어떤 질문을 하시던가요?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네네. 제가 이제 잘 까먹고 살아가지고 그때 한국계 여성분이 계셨는데 질문은 기억 안 나고 질문을 하시면서 울먹이던 게 약간 기억이 나요. 질문이 뭐였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요즘 조현철 말 엄청 잘한다고 저한테 했던 분들 이 자리에 계시는데 이따가 끝나면 해명 일단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사람들 많이 있는데 오는 게 좀 오랜만이에요. 그래요? 오랜만이고 그렇다고 저희 관객분들이 고개 숙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서울 자체도 오랜만에 왔고 오늘 또 밤매다 왔거든요. 사실 하 심으셨어요? 네. 네. 지금 좀 많이 떨리네요. 네. 괜찮습니다. 우리 떨지 말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부지영 감독님도 계시네요. 네. 머리가 노래서 금방 알아봤습니다. 네. 어쨌든 너하다가 부산국제영화제도 공개되고 엄청난 화제작이 되었었어요. 그거는 조현철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타성을 제외하고서도 많은 부분들이 보는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되게 알쏭달쏭하게 어떤 감정들을 가지고 좀 가실 것 같거든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영화고 보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영화 같기도 해요. 저는 많은 분들 비슷한 장면에서 저랑 비슷한 장면에 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학생들 여행 가기 전날 스케치 장면에서 거의 통곡을 하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혹시 거기서 오열하신 분 계세요? 몇 분 계시는군요.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웠고, 그리고 1년의 영화들이 제작된 이후에 수많은 경험들을 영화관 안에서도 했는데, 그렇게 보여준 장면은 처음이었고, 그렇게 정확하게 순간을 그냥 보여준 것도 저는 되게 좀 놀랐다는 감정이 일단 컸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은 영화 전체에서 좀 다른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현철 감독님과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그 스케치 장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떤 마음과 태도로 촬영하신 장면이었는지. 그 밤의 중앙동 장면 얘기하시. 그 장면은 일단 좀 어떤 유령이 얘기하는 것 같은 장면처럼 느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꽤 초반부터 그 장면은 시나리오에 있었던 장면이고 또 끝까지 살아남은 장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러 좀 높은 시점에서 촬영을 초반에 들어갈 때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망자가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걱정하는 느낌이 주는 어떤 아이러니함이 느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또 세미의 감정상으로는 되게 개인적인 장면이 끝나고 난 뒤에 그 감정이 좀 다른 관점으로 뻗어나가길 바랬던 것 같아요. 네, 그 개인적인 감정. 저한테는 되게 잘 전달되었던 것 같고, 망자가 보는 관점이라는 측면이 그냥 관객한테도 어떤 제3의 존재가 되게 만드는 장면인 것 같았어요. 영화를 보다가 그 서사에서 잠깐 빠져나와서 그 장면을 보고 다시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서 유독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관객과의 대화 한다고 하니까 주변에 계신 분이 한 분 이 질문을 부탁을 해서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긴 해요. 왜 그 노래방에서 체념의 풀 버전을 불렀어야 했는지, 혹시 다른 버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풀 버전. 네. 편집 과정에서 한번 그냥 중간에 잘랐다가 그냥 아예 다 붙이자고 의견을 모았고, 그거는 일단 세미 얼굴을 좀 보고 싶었어요. 감정이 요동치는 상태에서 세미 그 표정에서 드러나는 그 질감 같은 거, 생생함 같은 거,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 사라진 친구들이 얼마나 생생한 얼굴들과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좀 보고 싶었고, 그거랑 별개로 이제 제주도 장면을 넣은 거는 그냥 애들이 그것도 역시 제주도에 있는 걸 보고 싶어서 그렇게 좀 약간은 좀 촌스러울 수도 있고 통속적일 수 있는 방법으로 영화 중간에, 거의 진짜 러닝타임 딱 중간이거든요. 거기에 넣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영화는 사라지지 않게 복원하려고 하는 마음이 되게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 영화가 잊혀지지 않는 꿈 같다고 제 감상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감독님이 어떤 것들을 잊지 않겠다는 좀 강한 의지가 많이 화면 안에 숨어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되게 다시 떠올리면서 감독님 말씀 들어봐도 재미나 의미를 떠나서 되게 귀한 작업 해주신 것 같고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대답해 주시고 있는 우리 조현철 감독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가족도 아닌데 자랑스럽네요. 아까 초반에 비해서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마음이 많이 놓입니다. 오늘 관객분들 어떻게 보셨는지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제 관객분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편안하게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해요. 그리고 세 분께는 작년 서독제 기념품들이 굉장히 예뻐서 많이
소진이 되었는데 귀하게 남아있는 재고들을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는 질문 주신 선착순 세 분께는 2022년 서울 독립영화제 기념품 선물로 또 드릴 것입니다. 그럼 이제 같이 여러분들이랑 너와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손을 번쩍 들어, 네, 이쪽에서 계속 눈빛을 보내셔가지고 제일 먼저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영화 정말 잘 봤고요. 제가 부국제에 이어서 세 번째 보는데 오늘 영화를 보면서 그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왜 제목이 너와 나일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 드리고 싶고 또 이 이제 말씀 중에 저는 질문 최대 2개까지만 받을게요.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스럭이라는 작품에서도 그렇고 약간 현실과 그 환상을 약간 오가는 듯한 연출을 좀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도 그 마지막에 계단에서 누가 이렇게 종이를 불태워 보내고 그리고 사라진 세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이 좀 인상 깊었는데 그런 어떤 환상과 현실을 좀 오가는 듯한 장면을 연출하실 때 좀 염두에 두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와 나는 얘기하자면 근데 그 아주 예전에 친구한테 너와 나라는 만화가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그 제목이 계속 마음에 남아서 언젠가 뭐 영화를 찍게 된다면 이거를 제목으로 가져와서 찍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네요. 네. 되게 너무 옛날이라서 근데 네. 그랬던 것 같고 충문을 태우는 장면이나 뭐 그런 것들은 일단은 그 1차적으로는 제가 뭔가 한국 독립 영화나 어떤 영화들 뭐 여러 가지 영화들을 볼 때 느끼는 그 리얼리티를 그대로 재현하려는 것에 대한 피로감이랄지 저의 그런 것들의 흥미를 제가 잘 못 느꼈던 것 같고 그냥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뭐라 그래야 되죠? 경계를 좀 희미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좀 다른 시각으로 이 어떤 현실이나 리얼리티를 영화를 통해서 제가 굳이 영화를 하자면 영화를 통해서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런 걸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좀 어쨌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제 좀 말이 안 되거나 현실의 논리를 벗어나거나 하는 것들은 또 제가 또 그거에는 또 흥미를 잘 못 느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너와 나를 작업하면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역시 아까 일기를 많이 썼다고 했는데 그냥 제 일상을 좀 세밀하게 관찰을 하는 거였죠. 네, 그런 방식으로 썼던 것 같아요. 네. 영문 제목이 드림송이잖아요. 한글 제목이랑 연결해서 그러니까 한글 영문을 따로 생각 안 하고 한글과 영문을 이어서 생각하면 이 영화가 좀 더 잘 이해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영문 제목이 드림송인 이유도 있을까요? 그거는 일단은 더 드림송즈라는 거는 존 베리만의 시집 제목이고요. 그 책이 저희 집에 웃긴 책을 고르지 않은데? 네, 친구가 그거를 줬었죠. 네, 존 베리만의 시집을 줬어요. 그래서 그 책이 저를 이 영문 제목을 정해야 할 때쯤에 좀 그 책이 저를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갖다 썼습니다. 저는 그럼 너무 의미 부여해서 저는 받아들인 거예요. 만약에 이런 질문이 다음 주기에서 나오면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뭔가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네. 시집이 노려봤다니. 그런 느낌들이 저한테 중요했었거든요. 영화를 시나리오를 쓰면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했었어요. 그런 노려보는 느낌들. 감독님한테 운명적인 게 찾아온 거네요. 그건 또. 분명 글쎄요. 제가 아까 취했다가 지금 깬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때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보니까 뭐지 싶은 게 있어요. 네. 아니에요. 그때 운명이었던 게 아마 또 지금이 지나고 한참이 지난 다음에 또 운명이 될 거예요. 저는 분명히 뭔가 그게 주는 게 감독님한테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할래요. 너와 나 드림송으로 계속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관객분 손을 번쩍번쩍 들어주셨는데 어떡하지? 조금 올라가실 수 있겠어요? 저 뒤쪽에 이렇게 해주셨던 분 계시거든요. 두 분이 다 그러고 계시네 갑자기? 어떡하죠? 두 분 아까 얘기 하셔서 한 분 더 계세요 앞줄에. 두 분 그 상태에서 가위가위보 할게요. 보지 말고 두 분 보지 말고 그냥 가위가위보 해요. 가위바위보. 다시 그 뒤에 맞아요. 네, 네. 가위바위보. 누가 이겼어요? 가위바위보. 누가 이겼어요? 왜 저러죠? 가위바위보. 네, 뒤쪽 분. 네, 일단 그 여고생의 그런 약간 섬세한 감정을 되게 잘 담아내신 것 같아서 그 관찰력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점에서 잘 봤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 아까 세미를 약간 유령처럼 보이게 만들고 싶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시계가 특히 조금 중요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시계가 이 영화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어떤 의미를 염두에 두고 막 이렇게 연출을 하신 건지가 궁금했습니다. 시계는 저희가 의도했던 것보다 제가 느끼기에 그냥 보여지는 이미지가 좀 반복적으로 등장하다 보니까 관객 보시는 분들한테 좀 의미가 더 세게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소품 중에 하나였고 그냥 콘티를 짤 때 그냥 저희끼리 이거를 발설하게 될지 그러니까 네 저희끼리의 논리는 어떤 시간에 고여 있는 하은이인 거죠. 네 어떤 순간에 고여 있겠죠. 사로잡혀 있고 그거를 세미가 끄집어내려고 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이거는 아마 콘티 짤 때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이 이걸 정확히 리얼리티다, 뭐 판타지다 이렇게 규정짓지 않고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소품들이나 어떤 풍경들이 되게 의미를 가지게 만드는 게 있어요. 보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그런 부분들은 관객분들이 각자 의미를 가지고 영화에 대한 감상을 가지고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가위바위보 지신 분도 할게요. 네, 저희 약간 예능처럼 해봤습니다. 일단 영화를 보는 내내 이 노출이 엄청 밝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엄청 꿈같이 느껴지는 밝은 화면 연출이 많다고 느껴졌어요. 또 영화의 제목이 더 드림송이기도 해서 혹시 이렇게 촬영하신 의도가 있으신지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었고 또 영화 너무 잘 봤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노출이 심한 건 일단 좀 꿈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었고 빛이 좀 풍성했으면 좋겠고 좀 살아서 움직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있었고 나무들이 움직이거나 빛도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인물들이 움직이면서 그런 게 저희한테 좀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찍을 때. 그래서 저희가 콘티를 짤 때도 배경에 무엇이 잡히는지를 되게 많이 신경을 엄청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예상외로 이 한국 사회에 이 지자체에서 이 밝은 녹색을 되게 좋아해요. 그런 구조물들을. 그래서 카메라를 그냥 대충 들이대면 그런 구조물들이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런 걸 일부러 피했죠. 저희가 좀 그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했었고 그랬습니다. 오늘 촬영 감독님 같이 오셨는데 그 질문
하고 대답했는데 뚫어져라 조연철 감독이 쳐다보고 계셨거든요. 촬영 감독님이랑은 촬영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 나누셨어요? 촬영. 저희는 뭐 거의 농담하고 놀듯이 촬영했어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었나요? 혹시 촬영 감독님 대답해 주실 수 있는 거 있어요? 마이크 잠깐 감독님 주시면 좀 덧붙여서 얘기 들어보죠. 촬영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은 영화거든요. 글쎄요. 저는 감독님 디렉션이 조금 디렉션대로 한 것 같아요. 뭔가 저의 뭔가 의도나 이런 걸 담기보다는 진짜 그냥 들고 서 있었기 때문에 조연철 감독님이 네 훨씬 더 잘 알죠. 많은 얘기 나누셨다면서요, 좀 전에. 네, 많은 얘기 나눴었어요. 되게 콘티도 진짜 한 컷 한 컷 다 했거든요, 같이. 네, 그런 게 되게 재밌었는데 되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감독님 느끼시기에 조연철 감독은 좀 완벽주의자 성향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단답은 완벽주의자 조연철 감독님. 또 다른 관객분 이번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두 번째 줄에 손 들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우선 영화 벌써 두 번째 보는데 정말 재밌게 봤고요. 저는 그 얼굴도 등장하지 않은 초등학생 여자아이 두 명이 기억에 많이 남는데 그 여자아이들은 왜 등장시켰는지 그 의미가 뭔지 궁금합니다. 제가 시나리오 쓸 때 안산에 자주 갔었는데 그 사고가 있은 후에 그 공간들이 주는 느낌이 엄청 가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엄청 시적인 분위기가 그냥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느껴지는 그런 시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그때 그 학교 앞에서 초등학생 두 명이 그런 식으로 머리를 묶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영화에 넣고 싶다라고 계속 생각했던 것 같고 굳이 논리를 찾자면 영화적인 논리를 찾자면 어떤 순간에 그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세미와 하은이의 과거이거나 미래 같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또 다른 관객분, 네, 이쪽 뒤쪽에 지금 손 번쩍 들어주신, 네, 하얀색 옷 입으신 관객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봤어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정말 잘 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울컥했던 장면이 컨테이너 박스 안에 강아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또리 주인께서 어서 집에 가자 하는 장면에서 좀 저희가 아는 그런 사건들이 좀 겹쳐보여서 좀 많이 울컥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강아지들을 보니까 다 진돗개 들이던데 그 종을 고른 이유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이유가 맞는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돌아다니는 그 하얀 강아지가 며칠 주인 잃어버린 강아지라고 치기에는 되게 방금 막 삶은 강아지가 아니고 씻은 강아지가 죄송해요. 막 방금 샤워한 그 되게 뽀송뽀송한 강아지처럼 되게 깨끗해. 죄송해요. 지금 실수 중에 굉장히 큰 실수를. 그래서 되게 깨끗해서 이게 주인 잃어버린 강아지 같지가 않고 또 오히려 좀 비정상으로 느껴져서 유령처럼 보였거든요. 다른 분들 질문 듣고 혹시 이건 좀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강아지나 그런 동물들도 영혼이 있다고 믿으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하얀 강아지 보니까 좀 그 영화 전체적으로 되게 유령 같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좀 제가 질문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아마 걔는 캐스팅 상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그냥 데려오는 아이들을 그냥 출연시켰고, 그래서 뭐 거기에 딱히 의미는 없습니다. 없고요. 근데 네, 어떤 유령이라고 표현하긴 그런데, 아무튼 보이는 것보다 더, 그러니까 보이는 것 너머의 어떤 존재가 느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색보정 할 때도 그 아이들이 좀 더 빛나 보일 수 있게 일부러 좀 노출을 더 그 아이들이 등장하는 부분만 좀 올렸던 것 같습니다. 동물에게 영혼이 있다고 믿으시죠? 영혼이요? 저희가 영혼이 있나요? 그렇게? 무서워요. 왜 그래요 갑자기 또. 동물을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그쵸? 네, 네. 네, 네. 근데 집에 고양이들의 영혼은 영혼이 뭔지 모르겠네요. 그럼 집에 고양이들과 대화는 대화는 하죠. 네 영혼이 있습니다. 또 다른 관객분 네 여기 세 번째 쪽에 조금만 들고 계셔주세요. 위에서 내려오고 계셔서. 고양이들은 건강하죠 감독님? 네, 잘 뛰어놀고.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그 크레딧에서 박종원이라는 이름을 본 것 같은데 혹시 그 배우님이 맞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선생님 박준신 그 캐스팅 비화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종환 배우님은 아쉽게도 통편집이 됐어요. 유일하게 통편집이 된 류현경 누나랑 종환이 형이 열연을 해주셨는데 통편집이 됐고, 박준신님은 예전에 제가 이름들이라는 영화를 찍게 되면서 만나게 됐고, 그 뒤로 시인님 시 쓰시는 거를 되게 따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고, 생각해보니까 이름들이란 영화에도 영향을 좀 받긴 했죠. 이 영화가 어쨌든 그 영화도 시인의 하루를 그린 영화이기 때문에 하루를 어떻게 시적으로 구성할지에 대해서 자주 떠올려 봤던 영화이기도 하고, 박준신님은 그렇게 그런 인연으로 출연을 하게 됐고, 영화엔 다 안 나오지만 시인님이 한 15분 정도 물리학 강의, 아니 10분인가 10분 정도 제가 안 끊고 그냥 봤거든요. 듣기 좋아서. 장면이 좀 아름다운데 부럽죠? 저만 보여지고. 저는 안 부러워요. 괜찮습니다. 네. 그 시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시집이 영향을 제목에 준 것도 있고, 그리고 시인과의 인연도 그렇고. 혹시 조현철 시인도 기대해봐도 되나요? 아니요. 시 쓰고 있는 거 있으세요? 일기장 같은데? 네? 있죠. 일기장에 시 썼죠? 그 일기장 공개하면 시 공개되는 거죠? 아, 저희 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본만 기다려주시면 조현철 시인의 시를 저희가 만날 수가 있고요. 지금 남이 뭐 하는 거 되게 재밌어하는데 자기 거 아무것도 안 보여주려고 하는데 사람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관계성이란 게 있으니까 저희도 조현철 일기 속의 시를 꼭 보고야 말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시 쓰셨죠?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또 다른 관객분, 네, 바로 뒤쪽에. 아까 감독님께서 그 영화 제목을 짓게 되신 계기가 시집이 이제 물어보고 있었다라고 하신 게 되게 재밌고 인상 깊었는데, 그러면 혹시 훔바바나 벨라 같은 닉네임도 감독님을 좀 물어보고 있었을까요? 훔바바는
친구 아이디라서 네 게으른 거죠. 그냥 갖다 쓴 거죠. 봐봐라고 쓴 거고 벨라도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아이디로 썼어요. 네 벨라랑 홈바바는 노려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 앞쪽에 계속 손 들어주셨거든요. 여기도 마이크 한번 드릴게요. 먼저 겨울에 이 영화를 처음 봤는데 만개하는 봄에 또 이 영화를 보게 되어서 굉장히 잘 봤고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간편한 질문인데 영화 중후반에 게임방 씬에서 혹시 지혜 선생님 옆에 계신 분이 조연철 감독님이 맞는지, 만약에 맞다면 시나리오 작성 때부터 첫 장편 연출작을 위해서 등장하고 싶다고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결정이 된 건지 궁금했습니다. 네, 제가 맞고요. 저희가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까 보통 스태프들이 보조 출연으로 많이 출연을 했는데 중복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제가 출연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출연을 했습니다. 연기할 때 어떤 마음가짐이셨어요? 부끄러웠어요. 집에 가고 싶다. 감독인데. 알겠습니다. 약간 자아분리가 빨리 되진 않네요. 네. 또 다른 질문. 네, 저 뒤쪽에 한 분 드릴게요. 지금 최대한 질문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긴 한데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어가지고 지금 한 가지씩만 이제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뒤쪽에 바로 한 번만 네, 맞으세요. 그 매드클라운님의 착해 빠져서라는 노래를 삽입곡으로 쓰셨는데 어떤 대가를 치르시고 사용 허가를 받으셨는지. 될까요? 네. 없었어요. 공짜였죠? 공짜 아니에요? 쌌어요. 할인 받으셨어요? 감독님도 딜 한 게 있잖아요. 대가가 있었나 보네요. 네. 뮤직비디오. 아 그래요? 뭐 작업해 주시는 그 대가로 뮤직비디오 출연했나 봐요. 하셨어요? 네. 형제간의 우애가 좋네요. 네. 아래 관객분, 네, 여기 하얀색 옷 입으신 분. 네, 그 마지막에 마지막쯤에 국수를 같이 먹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원래 잔칫날, 결혼식 날 같은 때 국수 먹으면서 길게 오래 살아라라는 말 많이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넣으셨는지, 또 원래는 그 슬라이드가 아니고 제면기 쓰실 생각이라고 TV에서 들었었는데, 그러면 국수를 만드는 장면을 넣으실 생각이었는지, 무언가를 만드는 행위를 하고 싶으셨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런 어떤 구체적인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이것도 그냥 제 기억에서 제 친구 어머님이 택배를 홈쇼핑에서 엄청 많이 주문을 하세요. 그리고 뭐 그런 것 중에 제면기도 있었다라는 게 생각이 나서 썼던 것 같아요. 네, 그 친구가 바라보는 어머님의 그런 소비 패턴들 같은 것들이 저한테는 좀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좀 필요했었어가지고 영화에. 네. 근데 뭐 그렇게 국수에 뭐 그런 의미가 있다거나 그런 의도를 하면서 찍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조연철 감독님 최근에 사신 물건 있어요? 홈쇼핑이나 아니면 택배로 받으신? 어제 홈이 샀어요. 홈이 밭 때문에. 파가 가장 중요하네요 요새는. 알겠어요. 파 규모, 파농사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두 개 정도 채웠어요. 쉽지 않은데 그렇죠? 아니 쉬웠어요. 쉬웠어요. 다시 조금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언제 좀 잘 수확하시면 개봉할 때 관객들도 좀 나눠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두 분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에 가운데 앉으신 반팔 입으신 분 드릴게요. 네, 옆에서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여기 아쉬워하셨으니까 질문 여기 제 앞에 분 하시고 넘겨드릴게요. 네, 네. 그게 너무 한숨 쉬지 마세요.
저는 시나리오를 현재 전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꿈이랑 현실의 요소를 혼합하시게 되시면서 이야기를 쓰실 때 주제를 전달함에 있어서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고민하셨던 부분이 있었을지 궁금해서 네, 궁금합니다. 글을 쓰실 때 약간 힘들으셨던 점? 네, 그 마이크를 안쪽으로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힘들었던 점. 힘들었던 주제라기보다는 그냥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다 깬 상태에서 보니까 굳이 영화를 찍어가면서까지 평소에 하면 되는데 그런 고민은 있죠. 왜 굳이 영화를 이것들을 다 하면서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 특히나 이번에는 제가 뭐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애정을 가지면서 했지만 이걸 상업에서 이런 걸 또 왜 해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죠. 그러니까 돈벌이 이상의 일을 제가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해야 되나? 그 시간에 산이나 더 가고 나무나 보고 그러면 될 텐데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하루 동안 일어나는 일이고 큰 사건이 있으면 또 이상하잖아요. 또 너무 일상적이기만 하면 지루하고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떻게 좀 이거를 밸런스를 맞춰야 될까 좀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영화를 만드는 당시 그리고 조윤철 감독님 거의 6, 7년간 이 작업을 푹 빠져 있었잖아요. 그게 아마 그때 조윤철에게 너무 필요한 작업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이야 이렇게 헤어진 연인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곧 그리워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봉 전까지 그 마음 잘 회복하셔서 그때 만난 모더레이터한테는 잘해주세요.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영화 감사히 잘 봤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그 이제 유리컵이 유독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 흔들리면서 떨어질 것 같이 요동쳤는데 떨어지지 않고, 근데 나중에 또 하은이 혼자 있을 때 잔잔하게 있을 때 똑같이 이제 그 겨우 그 테이블 위에 반쯤 놓여져 있잖아요. 근데 그걸 쳐다보고 있고 똑같이 이것도 소품이라서 쌤에 대한 기억을 하는 건지 유리장이 궁금합니다. 네, 하은이가 어쨌든 꿈에서 울지 않고 있는 게 중요했고요. 근데 어떤 아주 사소한 순간을 통해서 이 세미가 떠오르게 되는 소품 같은 게 필요했고, 그게 반쯤 걸쳐진 컵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컵이 그렇게 걸쳐져 있는 느낌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장면 그냥 자체만 보면은 뭔가 불편한 게 있는데 그 둘이 그러니까 네, 불편한 게 있고 뭔가 좀 어색한 게 있음에도 손이 한 번 닿았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그 닿은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감정들이 좀 보여지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상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배우님들이 안 오셔가지고 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 영화는 배우의 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영화여서 개봉이나 아니면 개봉 전에 혹시 다른 영화제에서 상영될 때 배우분들이랑 같이 있는 자리가 있으면 두 배우분, 주연 박효수 배우와 김시은 배우가 정말 다른 결의 연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흥미로운 화학작용이 여러 군데서 보이고
각각이 떨어져서 연기할 때는 둘도 없는 사이인 것 같지만 되게 단독자로서 씬을 장악하는 배우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배우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여러분들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또 연기자로서 일가를 이룬 조연철 배우가 감독으로서 여성 배우들의 연기 디렉션을 할 때 어떤 섬세한 과정들이 있었는지 그건 또 천천히 나중에 함께 들어보시면 너와 나를 더 폭넓게 이해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영화에 쓰였던 되게 사소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그만큼 이 영화가 그렇게 되게 섬세하게 어떤 구석들을 들여다보는 영화여서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는 아까 감독님 처음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본인의 일상을 계속 관찰하고 그걸 또 일기로 쓰고 가끔 시를 쓰기도 하고 이러면서 되게 조금씩 퍼즐을 한 15,000피스 정도의 퍼즐을 맞춘 영화 같아요. 그렇게 완성된 영화이기 때문에 그 작은 퍼즐 하나가 어떤 관객분들 눈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 정말 크게 의미가 없었다, 의도가 없었다라는 거는 그 순간이 아마 조연철 감독이 굉장히 큰 의미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영화 보시면서 차근차근 발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무엇보다 이 영화가 드디어 첫 장편을 내놓은 감독 조연철의 굉장히 뜨거운데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로 기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 개봉 때까지 오늘 인디 피크닉까지 찾아와 주셔서 3월의 마지막 날에 4월을 앞두고 영화를 봐주신 관객분들이 큰 응원을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뜨거운 사랑을 보내주셔야 우리가 또 조연철 감독님을 이렇게 감독님으로 관객과에 대해서 만날 수가 있으니까는 여러분들 많은 애정을 개봉 때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연철 감독님, 네, 이제 감독님 제일 좋아하는 마지막 인사를 할 시간이에요. 네,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돼. 그렇게 끝낼 수 없어. 내가 이렇게 길게 말했는데 지금. 다들 피곤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빨리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고생하셨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 번 극장에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극장에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함께해 주신 관객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